작년 한 해 큰 하락장이 왔었고 우리가 미국 주식은 우상향이야 라고 이야기하던 나스닥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33%, 우리나라 증시인 코스피도 마이너스 35%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하락할 때에도 저는 블로그에서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기업을 꾸준히 사모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왜 그 기업들을 사모으는지에 대해서 블로그에 글을 적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증시가 폭락을 할 때에도 자꾸 주식을 사모으라고 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실 그 이유,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왜 일어나는지 확실하게 알고 계신가요? 아마 그 이유를 알게 되시면 이 사회의 구조가 주식에 투자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고 얼른 주식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청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우리의 저축을 잡아먹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사회에서 부자는 자본과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 구매력이 충분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여 저축을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절약을 하고 저축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을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존 소포릭의 부자의 언어라는 책을 보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 책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평균적으로 20년에 2배씩 진행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1억을 가지고 있다면 구매력이 20년마다 절반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인플레 6%, 7%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2%, 3%의 물가 상승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구매력을 지키려면 어느 정도의 돈을 투자로 벌어야 할까요? 지금같이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는 6%, 7%를 벌어야 한다는 말이죠. 근데 은행에서는 6%, 7%의 금리를 주는 곳이 흔하지 않습니다. 설령 이런 높은 금리를 받는다고 하여도 인플레이션으로부터 구매력을 지키는 데 그칠 뿐이지 절대 구매력을 늘리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2%, 3%의 물가 상승 때 우리나라의 예금에 넣는 것은 구매력을 지켜주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때도 은행의 예금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즉, 은행에 저축을 하는 행위는 결국 인플레이션에 잡아먹히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럼 이 인플레이션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인플레이션이란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화폐의 구매력은 시장에 화폐의 유통이 늘어나면서 줄어들게 됩니다. 이 화폐의 유통을 늘리는 사람이 바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화폐의 유통을 늘리는 사람은 바로 국가와 은행입니다. 그럼 이 국가와 은행이 화폐의 유통을 늘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화폐의 유통을 늘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이유는 바로 국가의 채무 때문입니다. 정부는 대규모 건설, 복지 정책 등 국가 사업을 하는데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부는 세금만으로 지출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국가라고 하여도 국가의 자산이 1억인데 사람들이 10억씩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국가의 채무 비율이 높으면 국가라고 할지라도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고 국가의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국가의 신용도가 개선이 되고 국가는 더 큰 규모의 빚을 만들어 국가 사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가 사업을 통해 노동자들과 기업들에게 지불된 금액은 사회로 나가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고 국가의 자산 가격을 올려주는 것이죠. 위와 같이 국채 발행, 국가 사업, 인플레이션, 자산 가격 상승의 순서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이는 우리의 저축이 인플레이션에게 잡아먹히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럼 은행은 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어떻게 일으키는 것일까요? 은행의 목적은 당연히 수익에 있습니다. 은행은 적은 돈으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데요. 은행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진행합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그 기준금리에서 자신들의 이윤을 붙여 대중들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또한 대중들이 예금을 하러 오면 그 돈을 받아서 또다시 대출을 진행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은 이런 예금과 대출의 반복과 지급준비율에서 발생을 합니다. 국내 은행의 경우에는 7%의 지급준비율을 준비해 놓으면 남은 돈은 대출을 해주어도 됩니다. 그 말은 A씨가 100만원을 예금하면 7만원만 남기고 93만원을 B씨에게 대출해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B씨가
그 93만원을 다시 은행에 넣어 놓으면 93만원의 7%인 65,100원을 제외한 86만 4,900원을 대출해 줄 수 있고, 이 86만 4,900원을 C씨에게 대출해주고 C씨가 그 금액을 은행잔고에 넣어 놓으면 다시 7%인 65,543원을 제외한 80만 4,357원을 대출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반복으로 실제로 은행에 들어간 돈은 100만원이지만 시장에 다시 대출로 나오는 금액은 수십 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시중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은행의 이러한 사업 방식이 은행 부도의 원인이 될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잘 지키며 영업을 하였음에도 뱅크런이 일어난다면 은행은 중앙은행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중앙은행에서 은행이 충분히 지급 가능한 재무 상태이지만 순간적인 현금 흐름의 문제라면 보통 도와주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국가와 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고, 이는 우리 일반 대중들의 구매력을 감소시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만히 저축만 한다면 우리는 세금만 내는 것이 아닌 우리의 구매력까지 빼앗기는 것이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을 넘어서는 투자 수익률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구매력은 계속해서 빼앗기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테크하는 청년이었습니다.